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한송이는 잠든 듯 깨어있던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껐죠. 26살의 송이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송이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3년째 대기업 하청 식당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동생 한송민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송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선 송이는 첫차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직 어두운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송이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송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음식 준비부터 서빙,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송이의 모습에는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료들도 송이의 근무 태도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이야, 들었어? 우리 식당에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다던데? 동료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송이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가슴을 채웠죠. 정말요? 언제부터 접수받나요? 송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송이는 그날 하루 종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송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식당 앞 골목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 근처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한 할아버지가 송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병태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낡은 옷에 며칠간 씻지 못한 듯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지친 표정이 송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병태를 피해 지나가거나 못 본 척했죠. 송이는 잠시 멈춰서서 병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이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송이는 망설임 없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송이야, 내가 먹을 거야? 아니요, 잠깐 드릴 분이 있어서요. 송이의 대답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밥을 포장해 줬습니다. 송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들고 병태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송이가 국밥을 내밀자 병태는 놀란 눈으로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뜨끈한 국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많이 추우셨죠? 병태의 눈가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마음인지 몰랐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병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송이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 아침, 송이는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송이야, 어제 내가 노숙자한테 음식 준 거 고객이 봤대. 민원 들어왔어. 사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
미안하지만 오늘로 그만두라고 해야겠어. 순간 송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규직 꿈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까지 막막해진 상황이었죠. 해고 통보를 받은 송이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와 동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송이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써오던 감사일기였어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습관이었죠. 오늘 같은 날에도 과연 감사할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송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송이가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순간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면서 글씨가 흐려졌지만 송이는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두 번째,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다. 수첩을 덮고 나서 송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대기업 본사 회장실에서는 장병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고문직을 맡고 있던 병태는 인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장의 이력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송이. 병태가 이름을 읽어보다 사진을 체크하며 잠시 멈춰 섰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병태는 다시 그 이력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바로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넸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병태는 한참을 그 이력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얼마나 오랜만에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던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다가와 음식을 건넨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다음 날 아침 병태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병태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자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어요. 병태 씨, 무슨 일이신가요?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병태는 한 송이의 이력서를 회장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병태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 국밥을 건넸던 송이의 이야기였죠. 김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이 사람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병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병태 씨가 직접 면접을 보고 싶다는 건가요? 네, 제가 최종 면접 면접관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병태가 정중히 물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병태 씨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사실 김 회장과 병태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김 회장이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태가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때는 병태가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있을 때였는데 김 회장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병태 자신도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태의 처지를 안 김 회장이 회사 고문으로 모셔온 것이었죠. 은혜는 잊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김 회장의 신념이었습니다. 병태 씨,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번 면접도 잘 봐주세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병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송이는 면접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되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던 송이에게 이번 면접 연락은 꿈 같은 기회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 면접이었죠. 송이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면접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면접 당일 송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할 수 있다, 송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면접 예상 질문들을 계속 되뇌었죠. 대기업 본사 건물에 도착한 송이는 웅장한 로비를 보며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면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대기실에는 송이와 비슷한 또래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송이만큼 떨리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한송이님 들어가세요. 직원이 송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면접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송이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송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면접관석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해고되기 전 자신이 국밥을 건넸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병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면접관들도 송이의 반응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지원자가 면접관을 아는 건가요? 한 면접관이 병태에게 물었어요.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 말하며 병태 옆에 섰어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회사의 고문이신 장병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은인이기도 하죠. 송이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숙자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이 대기업의 고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태는 송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김 회장이 다른 면접관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번 면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면접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송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이 씨 앉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송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의자에 앉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이 씨가 며칠 전 장병태 씨에게 해준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죠. 병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 씨, 그날 왜 저에게 국밥을 사주셨나요? 송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배고파 보이셨거든요.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실 것 같아서요. 그 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셨나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어요. 송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과 병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송이 씨, 우리 회사에서는 숫자와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회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찾는 인재는 바로 송희 씨 같은 분입니다. 김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송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송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송희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병태가 말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면접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송희는 꿈만 같은 현실 앞에서 감격스러워했고 면접관들도 진심이 통하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송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원룸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정규직 채용 확정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정식 채용 통보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 송희는 그제야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송민아, 큰일 났어. 시골집에 내려간 송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안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와 동생 송민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송희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대기업 정규직 됐어. 진짜로. 송희가 채용 통보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고 송희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딸이? 송민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진짜야?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송희는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생겼어. 송민이 대학교 등록금 걱정도 안 해도 돼. 세 식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송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주겠다고요. 한편 그날 저녁 병태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문득 며칠 전 송희가 건넸던 국밥 생각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병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그 친절을 베푼 송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참 고마운 아이야. 병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송희가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송희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에 직원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정말 남달랐어요.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이전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송희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넓고 깨끗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고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 병태를 발견했죠. 송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병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태는 고개를 들어 송희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송희 씨. 첫 출근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송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국밥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그때 보답하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병태는 따뜻한 눈빛으로 송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계산할 차례 같군요. 병태의 말에 송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아니에요, 송이 씨. 송이 씨가 먼저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병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조그만 국밥집에 앉아 뜨끈한 국밥을 앞에 두고 송이는 병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저를 왜 채용해 주셨나요? 병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 씨, 자네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전부야. 병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송이가 겸손하게 말했죠. 병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이었죠. 송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병태 역시 송이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으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